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딱 놀러 가기 좋은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만 낮에는 굉장히 포근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조금 추워진다고 하니까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정도에 추비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모든 작물은 춥게 되면은 양분 흡수가 조금 더디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한낮에 추비를 주시고, 그리고 물을 충분히 주시면은 추비 준 만큼 그만큼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쪽파를 좀 늦게 심었습니다. 지금 심은 지 3주가 되었는데요. 지금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윗 꼭지를 잘라서 심어 주시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와요. 하지만 지금 날씨를 보시면은 계속 거의 뭐 비 올 확률이 0% 이렇게 된데도 그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안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뭄입니다. 예, 가을 가뭄인데 가뭄일 때 가장 하셔야 될 게 바로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밑거름으로 칼슘을 줬다 해도 이 칼슘이 물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모든 양분들은 물이 없으면은 이동이 어렵습니다. 특히 칼슘이 더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마늘 같은 경우에 지금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무래도 밭이 말라버리면은 그 물이 없어 버리면은 싹 나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마늘을 만약에 심으셨다면은 꾸준히 밭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물을 주세요. 만약에 비닐을 하셨다면은 이 비닐 위에다가 물을 주시게 되면은 요 비닐 안에 아무래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며칠은 더 그 가뭄 걱정 없이 좀 물 걱정 없이 싹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노지에 비닐 없이 심으셨다 그러면 물을 더 철저히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그냥 비닐 없이 심으시면은 잎끝이 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잎끝이 타는 현상은 보통은 이제 칼슘 결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이 부족해서 이제 칼슘 결핍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비닐 안 한 그냥 노지에 심은 그런 쪽파나 대파 같은 경우에 칼슘 결핍이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지금 줘야 될 것은 바로 칼슘제입니다. 칼슘제는 가장 편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비료로 밑으로 뿌려주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니칼슘이라고 있는데 야라에서 나온 거, 그거는 NK 비료랑 칼슘이랑 함께 들어있는 비료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입해서 한 번에 주시면 되고요.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질산칼슘이 만약 있으시면은 이건 야라의 나이트라보라는, 그러니까 칼슘과 질소 비료와 그리고 붕소가 들어있는 비료입니다. 따라서 칼슘은 붕소와 함께 주셔야 되고 물과 함께 꼭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추비를 주신 다음에 물을 주시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되죠. 이 지금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이 비료를 위에다 뿌려주면 비료가 녹을까요? 비료가 절대로 녹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료를 주시고 물을 흠뻑 한 2, 3일 간격으로 추비를 주셨다면 그렇게 주셔야지 이 비료가 완전히 잘 녹게 되죠. 따라서 비료를 잘 녹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을 만약에 주시되 이제 칼슘 결핍이 나왔다, 이제 잎끝이 마르는 현상이 생겼다 하시면은 이렇게 질산칼슘을 말당 40에서 50g 넣으시고, 그렇게 이제 물조루, 여기 물조루에 이제 넣으시고, 이 물조루에다가 이 질산칼슘을 넣으시고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칼슘 결핍 증상을 가볍게 막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염화칼슘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기와 맞닿고 수분과 맞닿으면 이제 녹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염화칼슘도 마찬가지로 말당 4, 50g을 물조르나 아니면 방제기에다 넣으시고 녹여서 이제 뿌려주시고 굉장히 잘 녹습니다. 이게 수분과 맞닿으면 바로 물이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과 그리고 붕산비료, 붕산비료는 말당 4, 5g 정도 넣으시고 이렇게 녹여서 뿌려주시면 되고요. 붕산은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먼저 따뜻한 물에 녹여서 함께 혼합해서 물과 함께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을 작물 무나 배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마늘은 지금 싹이 나오고 있지만 쪽파, 대파 같은 경우에는 칼슘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 비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슘을 주지 않으면 속이 비거나 속이 검게 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배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잎끝이 타고 속이 물러버리는 무름병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과 붕소는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3주 된 그런 시점에서 지금보다 저보다 좀 빨리 심으신 분들은 저보다 많이 컸을 거예요. 많이 컸지만 지금 더 추워지기 전에 이제 완전히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보름 간격으로 아니면은 20일 간격으로 추비를 주시면은 지금보다 더 왕성하게 이
쪽파나 대파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파를 심으셨다면은 활착이 됐다면은 한 3, 4주에 한 번씩 추비를 주세요. 추비를 주실 때 무조건 질산칼슘을 주셔야 됩니다. 요소를 주시게 되면은 요소도 괜찮지만 요소는 바로 이제 작물에게 뿌려주면은 그 비료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물에 4, 50g 녹여서 말당 녹여서 뿌려주지만, 하지만 이제 요소 비료는 요소태 질소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질소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소를 이제 추비로 주게 되면은 작물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질산태 질소 비료가 들어간 질산칼슘과 그리고 여기 칼슘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붕소가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이렇게 비료가 들어가 있는 즉 칼슘이 들어가 있는 비료를 주시면은 작물을 더 튼튼하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요소를 주게 되면은 그 요소가 요소태 질소에서 이제 암모니아태 질소로 바뀌고, 그리고 질산태 질소로 바뀌어야지 이제 작물이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산태 질소가 들어가 있는 질산칼슘을 주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게 녹기만 하고 이게 물만 잘 주시면은 이게 바로 녹아서 작물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칼슘도 굉장히 빠르게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요것을 주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질산칼슘 좀 비싸긴 합니다만 이것을 주시면은 작물이 금방 빠르게 폭풍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 작물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예요. 이게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한겨울이 되기 전에, 완전히 추워지기 전에 꼭 추비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추비를 지금 시기에는 이제 추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밑거름을 하셨더라도 추비를 준 만큼 그만큼 이제 쪽파나 대파가 빠르게 크고요. 분월이 더 빠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월이 왕성하게 되는 시기고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라서 지금은 복합 비료를 주셔야 되고요. 요건 야라 밀라라는 그런 좋은 비료입니다. 질소, 인산, 가리와 미량 요소가 들어갔고 마그네슘까지 들어가는 비료입니다. 만약에 대파가 누렇게 잎이 뜨고 잎끝이 탄 거는 이제 칼슘 결핍이고 전체적으로 누렇게 됐다면은 이제 양분 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누렇게 땄다면은 이렇게 복합비료 질소, 인산,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비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질산칼슘을 한 20% 정도, 한 복합비료가 100%라고 하면은 한 20% 정도 이렇게 혼합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혼합해서 주시면 돼요. 질산칼슘은 가스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요소비료와 다르게 그냥 작물에게 줘도 이렇게 복합비료와 줘도 가스화가 되지 않아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작물에게 좀 닿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을 줄 때 만약에 칼슘 결핍이 생겼다 하시면은 이렇게 물조로 이제 10리터에 이렇게 이게 하나가 지금 10g입니다. 10g이니까 한번 두 번 주시면은 20g이죠. 이렇게 질산칼슘도 이렇게 녹여서 작물 위에 연면 시비 해주시듯이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칼슘 결핍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칼슘 결핍이 나왔다고 하시면은 일주일에 한 3, 4일 간격으로 두 번 정도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칼슘을 결핍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